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산림을 잘 가꾸고 도시림을 잘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은 산불에 대한 그런 또 걱정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고성에서 대형 산불이 나서 이렇게 산림청하고 소방방재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 대형 산불을 진화한 사례가 있지만은 도심에서는 언제든지 산불이 발생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겨울철 되면은 이렇게 실제로 크고 작은 산불들이 여러 곳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금 산림에 대한 불 화재가 났을 때 대응하는 게 보면은 우리가 산림과에서 우선적으로 합니까? 소방방재청, 소방본부에서 먼저를 합니까? 그게? 지금 산림 분야는 우리 그 산림과에서 산림농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산림에 대한 화재는 지금 산림청에서 주로 하고 산림과에서 주로 그게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이제 일반 주택이라든지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화재 났을 때는 이제 소방서에서 먼저 이렇게 대응을 하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화재는 소방본부에서 일임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산림에는 육립입니까? 육성, 산림 육성, 산림 복지, 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업무들이 많습니다. 예방하고 병충해 방지하고 하는 업무도 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력이 지금 시군에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나라 전체도 그렇고 경상남도도 그렇고 녹지 산림률이 지금 한 7, 8% 됩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 넓은 녹지를 몇몇 일선 시군의 그 산림직 공무원들이 산림 행정을 하면서 산림 감시 활동부터 산림 소화 활동까지 다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분들은 전문적인 화재 진압 훈련을 받지 않는 그냥 행정직입니다. 그런 분들이 진화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고,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산림 화재에 대한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맡아서 일원화해서 불은 소방본부, 산림 육성이나 산림 복지는 산림과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은 지금 내년도에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하고 장비도 지원하고 산림 전역에 걸친 그런 소방 방제 활동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불 예방과 진화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그 어느 부서에서 이게 맞는 게 효율적이냐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 십몇 년 전부터 이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도 5월 달에도 정부에서 이 부분을 검토한 결과 결국 산림청에서 맞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실예를 살펴보면은 2009년도에 경북에서 산림청에 있던 산불 진화 업무를 소방청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한번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초기 진화 실패로 경북에 대형 산불이 4건이 발생됐더랬습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에 다시 산림부서로 이렇게 원상복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왜 이런 부분인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방서는 도심지의 화재라든지 주택 이런 부분에 대한 치중하는 업무고, 산림청은 또 산림 산지에 특화된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산지를 제대로 아는 산림청 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산림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산림 진화대를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분들은 오로지 산불만 끄는 전문 인력입니다. 이게 1,14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감시원도 저희들이 2,172명을 이렇게 별도로 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가 환경산림국장이라는 그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산불은 우리 산림부서에서 맞는 게 좋겠고, 다만 이제 이 산불이라는 것이 다양한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택 주변에서 나서 산불로 옮겨갈 수도 있고, 또 산불에서 주택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소방서라든지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이루어서 조속하게 산불을 진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책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를 공고히 구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그 소방청하고 어딥니까 산림청하고 이렇게 기관을 이렇게 업무를 이렇게 나누는 거는 예. 여기 도에서 할 일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일어나 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리가 불이 나면은 119에 전화 먼저 하지 않습니까? 산불이 나도 산림과에 전화하지 않고. 그리고 산림과는 산림과 본연의 그 산림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산림복지에 대한 이런 행정적인 일에 추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의용소방대라든지 우리 산불감시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량화되어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산불감시원들이 대체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산에 가서 이렇게 계시고 우리 호주라든지 미국 같은데 그 혹시 그 산림 진화하시는 그 항공대도 있죠. 이렇게 다이버해서 이렇게 산림 그 방화성 구축하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산림 항공대가 가서 뭐 이렇게 방화성 구축하고 하는 그런 거지는 않은 것 같고 우리가 산림 인도 설치하는 목적이 산림을 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인도를 설치해놨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도 있죠. 인도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주택에 불이 났으면은 건축직이 가서 불을 소화하지 않습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식렬이 가서 거기 가서 불 끕니까? 그러지는 않고 전문적인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교육을 받은 소방관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 거고 산지에 화재가 났을 때도 산에 대한 예와 여러 가지 산의 뭐 이렇게 화재의 형태라든지 분석을 해서 전문적인 소화기관에서 그걸 맡아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명심을 해서 산불이 최대한 안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뭐 소방방재청하고 산림청하고의 그 소관적인 업무를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본 의원이 그 금년도 3월 7일 날 네. 비음산 터널 관련해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진척된 상황이나 뭐 연구한 안 그러면 창원시하고 협의한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요 앞에 김경수 의원님께서 도정 질문하셨고 계속적으로 도정 질문을 했었던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김해 씨와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 창원시가 불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창원시에서 용역을 발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발표를 장기적인 시각으로 공식 발표는 중단해 달라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요. 현재까지 아직까지도 창원시에서는 인구 감소 우려와 교통 체증의 우려 등 사유로 해서 그 때문에 인구 감소 우려로 특례시 지정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우려 때문에 현재 창원시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 원론적인 그런 반대 의견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영수 지사님한테도 이렇게 질의를 저번에 우리 김해 도의원들 몇 분 가서 하니까 뭐 3월 달쯤, 내년 3월 달쯤에 특례시가 뭐 이렇게 윤곽이 나타나면은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특례시가 안 되면은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걸? 그 말보다는 창원시가 우려되고 있는 부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인구 감소가 특례시 지정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으니 특례시 지정만 된다면 창원시가 반대하지 못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지방자치법상에 지금 현재 특례시가 지방자치법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방자치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되면은 그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그때 당시에 2008년도입니까? 2009년도입니까? 그때 용역할 때 우리가 편익 비용 1.84로 가장 먼저 개통해야 될 터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창원시정연구원에서도 이렇게 뭐 비신에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환경이 오염된다, 시내 중심에 교통이 체증된다, 또 인구가 유출된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지금 불가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경남연구원에 가서 행정사무관 때 이야기 드렸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뜻을 모아서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터널이
완공이 돼서 차량이 다니고 인구가 유출되는 시점이 최소 5년 이상 걸립니다. 저게 토지 보상하고 설계하고 업체 선정하고 공사하는데 한 3년 걸릴 것이고, 그러면 길게는 뭐 7년, 10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저게 지금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지금 인구 유출된다고 자꾸 하는데 인구가 지금 당장 유출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3월 달에 특례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지금 이 사업을 지금 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착공하고 준공을 하고 교통이 차량이 통행하기까지는 최소 5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해도 지금 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을 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뭐 하자 말자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이게 2009년도 당초에 지금 2004년도 9월 달부터 해가지고 김해시가 창원시에다가 이야기를 했고 2008년도 6월 달부터 경상남도 차원에서 지금 본격 추진되었다 아닙니까? 그 13년 세월 동안 허송세월 보냈고 그래도 김경수 우리 도정이 들어와서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김해 도의원들 계시지만은 8분 계시지만은 김해 도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남도에 우리가 도민들의 이동권하고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경상남도가 나서서 중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10수년 동안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거는 참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사실 방치하고 있다기보다는요. 2006년도에 사업 시행자에서 사업 시행자인 대우에서 김해시로 민간 제안을 했었고요. 김해시에서 그 부분을 사업을 시행하고자 창원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에서 협의하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도에다가 좀 협의를 대행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8년도에 도에다 협의를 요청을 해서 도에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까 우리가 창원시하고 협의를 하겠다 해서 지속적으로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창원시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지금 현행법상에 이 비엄산 터널이 현재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닙니다. 지방도도 아니고 국지도도 아니고 고속도로도 아닌, 그래서 그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닌 상태에서 창원시 협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부탁을 안 돼서 다시 이야기한 게 지금 국지도 종합계획을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엄산 터널을 국도 25호선의 지선으로 아예 도로법상의 도로로 지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 답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창원시가 반대하고 있는 부분과 그 부분을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창원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김해시와 요구하는 부분과 창원시에 요구하는 부분이 궁극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로긴이 하고 있는 아시다시피 진례의 그 사업 사업하는 부분에 그 연계되는 부분을 IC를 설치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문제도 큰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겁니다. 분명한 거는 창원시는 인구 유출 문제로서 JC를 바로 고속도로를 진례 JC를 붙이든지 혹은 지금 현재 북면 쪽으로 가서 JC를 붙이든지, 창원시는 JC를 붙이는 걸 요구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IC로 해서 진례 IC를 두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이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직 협의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비엄산 터널의 개설 여부가 지금 현재 반대가 돼 있고 그 세부적인 부분도 아직 협의할 내용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아니 협의를 13년째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창원시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했습니다. 제가 3월 7일 도정님을 할 때 형제간에 다툼이 있으면 아버지가 중재를 하고 큰형하고 작은형하고 싸움이 있으면 그 말씀 부모가 분명히 중재를 좀 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가 부모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지사님께서 요 앞에 8월 30일 도정 질문 할 때 김경수님 하실 때 지사님께서도 정말 지사님도 국회의원 시절에 공약 사업이었고 또 도지사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욕이 상당히 이 부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부분을 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특례시로 해서 지금 특례시 지정이 된다면은 그 부분을 연계를 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로. 그래서 특례시가 내년 3월에 국회에서 지금 그게 결과가 가부가 나오든 간에 뭐 이렇게 나오면은 적극 검토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도리어 밝혀보면은 바꿔 생각해보면은 특례시가 안 되면 그러면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고 그 사실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 중지를 모아서 창원시, 김해시, 경상남도가 3자 협의해서 중지를 모아서 지금 시행을 하더라도
최소 5년, 10년 걸립니다. 맞습니다. 저게. 옳은 말씀입니다. 인구 유출이 9만 몇천 명이 유출된다 그러지만 실제로 반대로 김해에 있는 진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창원으로 이렇게 그 뭡니까 상권이 좋으니까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도로망을 구축하는 이유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남북 내륙 고속철도도 연결하는 이유가 지역 간에 서로 소통하고 원활하게 이동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원시가 아예 저희들이 회의를 해도 오지를 않으니까 그 문제가 저희들이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저희들이 그 일정을 잡아서 창원시와 김해시가 오면 김해시만 오고 창원시는 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협상 테이블 자체가 안 되고 인구 있습니다. 유출이 돼서 특례시가 안 된다 그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당장에 인구 유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최소 5년 뒤에 돼야 인구가 유출되죠. 일단 협상 테이블로 창원시를 끌어들이는 게 더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정연구원에서 뭐 환경이 오염되고 뭐 공사할 때 분진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로겐인가 거기에 그 복합 레포츠 타운 하는데 거기에 특혜를 주기 위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특례시를 위한 인구 유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어딥니까 저 창원 터널 말고 불문산 터널도 지금 유료화되어 있죠. 무료화로 무료화로 한신다 하잖아요. 네. 그런데 한 방향에 두 개의 터널을 나누는 것보다가 루트를 이렇게 창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한쪽에 두 개 터널을 두는 것보다 중간에 하나를 정도 더 줘가지고 물류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원활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침에 차 이야기- 엄청 밀립니다. 퇴근할 때도. 그- 거기서 나오는 매연들이 고속 주행할 때보다 그 매연들이 유해물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아마 창원시에서 그 불문산 터널의 무료화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 간섭 구간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우리가 그 비엄산 터널을 개설을 하면 그 불문산 터널의 통행량이 줄어들어서 간섭 구간에서 그때 그 당시 2013년 기준으로 하면 약 한 2,217억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그렇죠. 나온 것 이제 같습니다. 그게 공사비 보전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그 있겠죠.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본 의원은 물론 터널이 지금 어느 방향에 생기는 게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예 분산시켜서 유동 인구가 원활하게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지 그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지금 그 창원 시내에 보면 파령 터널 있죠. 네. 거기 지금 하루 통행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적자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량에 훨씬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한 통행량은 제가 창원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파악 그렇죠.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게 통행량도 좀 저조하고 그리고 그 파령 터널도 그 공사할 때 시내 구간 가운데서 그 터널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시내 구간 가운데 공사할 때는 분진이라든지 뭐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 발생하지 않고 비음산 터널 공사하면 분진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논리 같지 않은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 도의원뿐만 아니고 동북권에 200만 명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거의 양산이고 밀양이고 뭐 그저고 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주로 이게 창원 수부도시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냥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창원에 옵니다, 전부. 그래서 그분들이 창원에 수부도시에 올 수 있는 루트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걸 산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막아둔다는 거는 좀 합당치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창원시에서도 편협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좀 근시안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좀 넓게 도민을 생각하고 수도시로서의 좀 위상에 맞게끔 좀 행동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고요. 창원시가 그 특례시에 대한 목적만이 아니라 정말 그 전체 도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판단을 해주기를 부탁을 저희들도 같은 생각으로. 터널이 생겨가지고 왜 그 집값이 하락합니까? 아파트값이? 그 이유 중에도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네, 로김 아마 사업부지에 신규 아파트가 많이 그 건축이 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으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년째 앞에 11대 우리 도의원뿐만 아니고 10대 도의원 때부터 해서 그 앞에 도의원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고 네. 뭐 김태호 지사님 때부터 해서 뭐 쭉 계속 이렇게 홍준표 지사 때부터 계속 해왔지만은 그래도 김경수 도정이 들어서면은 뭔가 바뀔 것이라 생각하고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또 특례시라는 그 발목을 또 잡아서 이렇게 좀 불가하다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 도민 전체에 대한 이게 수부도시로서의 권위를 내려놓는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수부도시는 항상 이렇게 도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도로망을 구축하고 언제든지 수부도시로 와서 업무도 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산으로 둘러싸여가지고 몇 가지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사람이 못 빠져나가게끔 못 오게끔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아침에 밀리는 시간에 창원터널 넘든지 정병터널 넘어서 다 옵니다. 매일 아침에 차 밀려가면서.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창원시가 어떤 면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면 가장 교통의 오지기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을 열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늘 그 교과서에 있는 그런 답변 말고 좀 적극적인 자세로 좀 이렇게 임해서 뭔가 진일보된 그런 좀 도로망도 구축하고 터널도 좀 빨리 개통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본 의원님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